정치권 이슈를 직접 묻고 답하는 정치 Y.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준석 전 대표, 빠르면 2주 후에 신당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총선 전에 국민의힘과의 재결합은 없다고 딱 잘라 말했죠. 이준석 신당의 향방,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신데요. 이준석 전 대표의 최측근으로부터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철근 전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김철근입니다. 뵐 때마다 헤어스타일이 달라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 좀 바람이 불어갔고요. 오늘은 자연이 만들어준 스타일이신 그렇습니다. 건가요? 예. 네,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예. 네. 어제 많이 바쁘셨죠? 네, 어제 그 현장에 갈비집에 계셨습니까? 네, 갔다 왔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굉장히 사람들도 많이 오시고 관심이 집중돼 있었죠. 언론인들도 굉장히 많이 오셨고요. 예, 갈비집이 어제 꽉 찼던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반응 어떻게 듣고 계세요? 응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네. 우려하는 분들도 계시고 좀 상반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저는 국민들은 뜨겁게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 정치를 하고 있는 제1당과 제2당은 못마땅하겠죠. 특히 겉으로는 무덤덤한 척하고 있는 국민의힘 측에서 네. 굉장히 좀 불편하겠죠. 근데 공식 입장이나 어제 윤재욱 원내대표 발언 보면 또 네. 그렇게 가시돋친 발언이 나오진 않았어요. 응원한다, 잘 되길 바란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게 진심이겠습니까? 정치적인 언어로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걸 매몰차게 하기도 그렇다고 그 진정성 없는 그런 발언으로 좀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무관심 비슷하게 국민들은 지금의 이 정치 자체가 대단히 잘못돼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정치라는 게 기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게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네. 국민들이 등 따시고 배부를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치의 영역 아니겠습니까? 오늘 확실하게 보셨잖아요. 김건희 특검과 그 50억 클럽 특검에 대해서 여야가 대치하고 하는 이런 모습 한번 보셨잖아요. 국민들의 의견은 70% 이상은 특검 하라는 겁니다. 그럼 국민의 의사를 수용해서 특검을 해야죠. 왜 안 합니까?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면서요. 네.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요. 예. 그거 왜 안 하는 겁니까? 제가 오늘 그 특검 처리하는 과정을 봤는데요. 이른바 반대 토론을 하러 나오신 분들이 좀 시끌시끌했어요. 거의 대부분 검사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그 부분도 특징적이었습니다. 네, 정말 놀랍더라고요. 아니 다른 의원님들도 많은데 왜 하필 검사장 했거나 부장검사를 했거나 이런 분들이 다 나와서 반대 토론을 합니까? 공천 받으려고 사진 찍으러 나오신 겁니까? 뭡니까 도대체? 그렇게 해석을 하셨군요. 저는 정말 황당한 모양을 봤습니다 오늘. 반대 토론에서조차도. 네. 저희 이준석 신당 궁금한 게 많아서 네, 그 얘기 말씀하시죠. 집중적으로 좀 예, 해볼게요. 천아용인으로 불리는 이 네. 이준석계 최측근 중에 이제 네. 김용태 전 최고는 국민의힘 잔류 선언을 했으니까 빼고요. 나머지 멤버들의 이제 신당 합류 가능성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이 내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국회에 잡아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기자회견 혹시 신당 합류 선언이 아닐지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건 이제 다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예측할 수 있는 거고 저도 이제 여러 방송에서 이미 다 얘기를 했는데요. 예. 각각이 본인의 그 정치적 의사를 존중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일정이 배려되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하고요. 예. 다음 주는 아마 다음 주에 허은하 의원도 페북에 이제 결정을 하겠다 다음 주에. 아직 시기를 얘기하지는 않았는데. 아마 다음 주쯤에는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기인 도의원은? 이긴 도의원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이제 네, 신당에 네, 합류하는 걸로. 네. 근데 왜 한꺼번에 안 하시고 이렇게 차례대로 하시는 것도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그 각자의 처한 사정과 그다음에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본인들의 그 이른바 서사라고 할 수 있는 예. 그 서사를 국민들께 무겁게 말씀을 드리고 네. 정치적 선택을 한 거에 대해서 이해를 좀 구하고 이러려고 하는 걸로 보입니다. 또 어제 천하용인 멤버들이 없고 이제 이준석 전 대표 혼자 기자회견 했던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언론이 나 홀로 탈당 이렇게 제목을 또 달아서
이제 그런 부분이 또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준석 대표의 탈당을 창당하기 어렵다 뭐 이렇게부터 시작을 해서 네. 좀 폄하하고 싶었겠죠. 뭐 그런 기류가 없잖아 있는 걸로 보이는데 천만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국민을 믿고 광야에 홀로 서서 뚜벅뚜벅 가는 그런 뭐 당당함, 자신감 뭐 이런 걸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천하 용인 멤버 외에 네. 또 신당의 뜻을 같이 할 정치권, 뭐 혹시 거물급 인사나 네. 특히 현역 의원 네. 얼마나 될 것인가? 저는 앞으로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시기가 네. 이제 오늘 이제 김건희 특검이 통과가 됐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보이는데 바로 그럼 제2요구가 올 거고 그 제2요구가 1월 달에 본회의 가능성이 높아요. 표결을 할지 아니면 2월 달에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민주당과 국회의장의 마음이니까. 예. 그건 이제 국회의장의 시간이죠. 예. 네, 그 상황에 대해서는. 2월까지도 생각하고 계신 거군요.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여야가 공천을 다 하고 나면 현역 의원이 탈락하거나 배제되는 의원들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동훈 장관이 불출마 선언한 것 자체가 현역을 엄청나게 물갈이 하겠다 이런 걸 지금 뜻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의원들이 실제 마지막 본회의에 와서 제2요구에 찬성을 해보니까 그 특검 해야 된다고 찬성을 하는 경우 그럴 가능성 18명만 있으면 되거든요. 네.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사실은. 혹시 아직 합류하진 않았지만 합류 의사를 보이거나 미리 알려준 의원이 있는지 인사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그런 분들은 꽤 있습니다. 예. 몇 분이나 되실까요? 여야를 합쳐 보면 여야를 합쳐서요. 예, 꽤 된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에만 한정된 게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전 대표가 총선 전에 이제 국민의힘과의 재결합은 없다고 못 박은 부분. 네. 그러면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는 경쟁하는 구도로 가게 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이준석 대표가 총선 전에 뭔가 이렇게 이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전 대표는 돌아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흘리면서 신당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거에 방해하려고 하는 전략으로 그걸 흘릴 거예요. 그거에 네. 대한 사전 차단용이라고 저는 보이고요. 실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네. 당을 떠나지 않았을 때는 떠나지 않았을 때와 당을 떠나서 새로운 당을 만들면 굉장히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력 자체가 분화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 따로 이른바 살림을 차려서 당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돌아옵니까? 방법이 없어요. 네. 이준석 전 대표 어제 기자회견문 중에 이런 네. 구절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대한민국 위기 속에서도 상대를 악으로 상정하고 청산하는 것을 소명으로 생각한다. 네. 이 부분도 운동권 청산 얘기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좀 향한 말로 보이는데. 이게 지금 우리 정치가요. 적대적 공생관계라고요. 예. 반사이익만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들 얘기하죠.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저출산, 지방 소멸, 그다음에 전 지구적인 문제인 기후 문제 이런 것이 여야가 없잖아요. 당연히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옳은 얘기를 해도 상대가 얘기하면 무조건 반대해야 되는 이런 정치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잘못되어 있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정치를 처음 하러 들어오신 분이 네. 비대위원장 그 수락 연설에서 뭡니까? 도대체. 예? 저는 검사의 전형적인 발언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검사는 기본적으로 검투사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한동훈 장관이 검사일 때 별명이 조선 제1검이었습니다. 예? 네. 그 실력을 그대로 유감없이 발휘한 얘기지. 검사스러웠다. 검사죠, 검사. 더 심하게 얘기하면 서초동 사투리 쓰는 겁니다. 네. 본인은 무슨 뭐 5천만의 언어를 쓴다고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여의도에 왔으면 여의도 말을 써야죠. 예? 서초동 사투리 쓰면 그게 통합니까? 운동권 세력을 강하게 여러 번 언급하면서 비판했죠. 아니 운동권이든 이재명 대표든 네. 뭐 비판할 때는 해야 되겠죠. 그런 때와 장소가 있는 겁니다. 본인이 국민의힘의 당 대표격인 비대위원장을
왔으면 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왜 패배를 했으며 그다음에 거기에 지적됐던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당정 일체의 문제라든지 네. 그다음에 대통령실에서 공천에 관여할 수 있는 이런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앞으로 오면 한동훈 장관이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네. 이미지, 이른바 검사 동일체 원칙에 의해서 상명하복이 정확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나는 해결하겠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내가 뭐 정말 너무 답답했습니다. 사실은 그 얘기를 듣고. 네. 이런 상황에서 그럼 예. 이준석 신당은 얼마나 이 내년 총선에서 의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도 관심이 지금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네. 비례대표 7, 8석 정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더라고요.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 홍준표 대표 생각이죠. 훨씬 더 왜냐하면- 많이 얻어갈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굉장히 큰 파괴력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어느 생각. 정도까지 예상하세요? 그 이제 예상 수치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왜냐하면 지금 그 삼지대 전체가 하나의 큰 흐름으로 가고 있으면서 이제 세력을 확장해 가는 과정이 될 건데 그 세력이 어느 정도까지 확장이 될지 이런 게 좀 정확한 가늠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구체적인 수치는 말할 수 없으나 적어도 교섭단체 이상은 구성하지 않을까 이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제3지대로 하고 있는 양당, 거대 양당을 빼고 네. 다른 당과의 연대나 뭐 이런 가능성도 다 염두에 두고는 계신 거잖아요. 제가 보기엔 큰 흐름은 결국은 그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해소하는 정치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양극단 극자 10%, 극우 10%를 제외한 합리적 개혁 세력이라고 판단되는 그다음에 논의가 가능하고 합의가 가능한 이런 세력이라면 연대도 가능할 수 있고. 뭐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철수 국민의힘은 어려울 거다. 총선에도 큰 영향을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또 이준석 전 대표랑 그 식당에서의 논란도 네, 있었고 네. 여러 일이 있어서 그랬는지 제가 더 이렇게 발언을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안철수 의원님은 잘 알죠. 정치권에 몇 안 되는 안잘알 중에 한 명인데요. 제가 안철수 의원님하고 무소속 그 대선 출마 때부터 한 같이 8년, 하셨죠. 8년 6개월 정도 있었는데요. 요즘 안철수 의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주변에 조언해 주시는 분이 별로 많이 없나 봐요. 그래서 그 정무적 판단이나 어떤 정치적 행보를 하는데 상당히 좀 그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지 못하는 네. 그런 발언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본인이 삼지대 정당을 해봤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을 추진하는 사람의 스타일과 정치력에 따라서 항상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다 본인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주변에 정치적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요즘 좀 부족한 것 같다 네, 진단을 네. 해주셨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 예. 좀 더 해볼게요. 예. 오늘 이제 김건희 특검법 통과된 거 관련해서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치력 시험대가 되지 않겠냐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대응을 하면서 길을 모색할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이 좀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 걸 다 먼저 차단한 것 같아요. 무슨 민주당이 선전선동을 할 수 있는 악법이다 이렇게 먼저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 악법을 대통령한테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그렇게 요청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만들어놨죠. 그리고 당은 이미 또 요청을 했어요. 네. 거부권 해달라. 예? 그럼 한동훈 장관의 이미지라는 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가 한 30% 내외잖아요. 네. 그럼 여기다가 총선에 이길 가능성이 있으려면 적어도 한동훈 장관이 외연 확장을 해와야 되잖아요. 네. 그러려면 윤석열 대통령과는 좀 더 차별화된 이런 발언과 비전을 보여야 중도라든지 젊은 세대라든지 뭐 호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장성이 있을 텐데. 네, 조금 움직임이 있을 건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들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지지하는 그러면 대통령 한 분도요 검사 출신 힘들어요. 근데 집권당의 비대위원장마저 검사스럽게 계속 한다면 어떻게 외연 확장이 되겠습니까? 네. 저는 김건희 그러니까 쌍특검 중에서도 핵심은 김건희여서 특검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할 수 없다면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평가는 끝났다. 어. 이렇게 보여집니다. 당장 이준석 전 대표는 따끔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여당의 특검법 수용하라. 이 부분은 또 확실하게 목소리를 냈더라고요. 아니 저는 지난번 방송에 와서도 그 얘기 했지 않습니까? 예. 수용해야 된다. 네. 결국은 수용 안 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결국은 국회 재의결이 돼버리면 통과돼 버리면 그걸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네. 예. 오늘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들을 인선을 했는데 요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예. 제가 참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부분 가장 실망스러우셨습니까? 우선요. 누구 그러면 알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거의. 그래도 젊은 사람들 네. 그리고 또 비정치인들 많이 이제 영입한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와 비교되는 해서 성공한 비대위를 꼽으면 꼭 박근혜 비대위를 꼽잖아요. 제일 많이 얘기하죠. 자, 그럼 박근혜 비대위 때 한번 사람을 보세요. 당시에 김종인 비대위원, 이상돈 비대위원, 이양희 비대위원, 이준석 비대위원 네. 뭐 이런 분들이었어요. 정치의 영역에 몸을 담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상당히 국민들에게 알려져 있던 분들이에요. 예. 그리고 이분은 무엇 때문에 그 비대위원이 됐다. 이게 명확했어요. 김종인 비대위원은 경제민주화. 네. 예? 그다음에 이준석은 청년. 네. 그다음에 이상돈 비대위원도 굉장히 바른 지적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와 있는 비대위원들 뭐 하시던 분들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인지도가 일단 너무 떨어진다는 부분. 제가 보기엔 너무 얘기 안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또 한 분은 노인들은 빨리 돌아가시라는 발언을 하셔갖고 지금 대한노인회에서 난리 난 거 아닙니까? 뭐 그때 즉시 바로 사과를 했었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발언을 했었던 건 사실이니까. 아니 국민의힘의 주요 지지층이 어르신들인데 어르신들 빨리 돌아가시라 그러면 이 당을 뽀개려고 온 겁니까? 뭡니까 도대체? 그런 부분도 문제라고 보시는 거고. 크죠 문제가.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수락 연설에서 꺼냈던 운동권 심판론 총선 불출마 카드 요 전략들은 어떻게 보세요? 총선 불출마 우선 얘기하면요. 총선 불출마는 본인이 출마해서 당선이 가능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총선 불출마를 하면 그건 희생이 되는 거겠죠. 네. 우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수도권의 험지에 가서 당선될 만한 곳이 없어요. 강남 3구 빼고는. 네.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뭐 다 찾아봐도. 네. 그리고 가서 이기려면 그 본인 지역구만 열심히 해야 돼요. 다른 데 지원을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역 자체도 힘든 지역이니까. 예. 그다음에 두 번째 비례는요. 지금 선거법이 그 결정이 안 돼 있습니다. 연동형으로 갈 경우에는 위성정당이 나올 게 거의 확실시 되는데 네. 비대위원장이 위성정당 가갖고 비례대표 받을 수는 없잖아요. 또 모양이 이상하죠. 모양이 이상한 게 아니고 당을 탈당해서 그 당을 가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다 계산을 해서 꺼낸 카드일 것이다. 결국은 본인이 희생하는 모양새만 취하는 건데, 예? 그러면서 이제 소기의 목적이 있습니다. 네. 영남 다선 중진 용퇴하든가 네. 아니면 수도권에 가라. 나도 출마를 안 했다. 예? 승리하더라도 과실은 나가 따먹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별로 설득력이 없어요. 예. 떨어진다고 보시는 거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총선 불출마 카드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있었는데 네. 지역구도 녹록하지 않고 비례도 녹록하지 않고 좀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인데 희생으로 포장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희생으로 포장하면서 결국 영남 중진 다선 의원들을 겨냥한 거죠. 영남 물갈이를 겨냥하는 겁니다. 예, 제가 들어오기 전에 기사를 잠깐 봤는데 현직 부장판사가 사직을 했다고 그래요. 네. 출마한다고? 지금 판검사들 많이들 네. 문을 두드릴 걸로 보이죠. 현직 검사가 그만두고 나올 정도니까요. 부장검사인데 네. 저는 이미 그 소식을 상당히 오래전에 알고 있었고 방송에서도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분들이 꽤 생길 겁니다. 예. 네, 생길 거고 그분들한테 자리를 만들기 위한 중진 의원 용태인데 네. 자 서울 수도권은 기본적으로 어렵다는 상황인 거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TK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그래도 보수의 강세 지역이니까 그럴 수 있고 내일 당장 선거한다면 영남 자민련이 아니고 TK 자민련일 건데 PK는 굉장히 힘듭니다. 네. 특히 부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산의 민주당이 지난번 지방선거 때 시장
오거돈 시장 꽤 많이 당선되고 얻었어요. 구청장이 전원 민주당이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번 지방선거 때 다 떨어졌거든요. 네. 그럼 그분들이 다 나오겠죠. 다 국회의원 출마합니다. 그럼 지역의 조직이 굉장히 강하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 현역 의원들하고 싸워도 버거운 상황인데 정당 지지도가 월등히 높은 상황에서 예를 들면 이제 다선 중진들한테 희생을 좀 해서 용퇴를 하고 네. 거기에 신인을 이제 정치 신인을 내보내면 정당 지지율 때문에 승리가 가능합니다. 예. 근데 지금 정당 지지율이 비슷하거나 더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신인들을 내보낸다?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거 다 질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거죠. 그럼 예. 총선 전략에도 맞지 않고 희생을 포장한 물갈인데 네. 이게 먹히겠느냐. 국민들한테 먹히지도 않고요. 기본적으로 당사자들이 다 반발할 겁니다. 네. 굉장히 잡음이 커질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운동권 심판론 꺼낸 건 어떻게 보셨어요? 운동권 심판론 저는 꺼낼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운동권이 16대 17대에 국회에 진출했거든요. 네. 더 빠르신 분은 이제 15대 때도 오신 분도 있고 하는데 무려 20년을 넘게 이 나라 정치에 상당히 비주류에서 주류로 거의 다 와 있고 네. 특히 민주당은 운동권 출신들이 완전히 다 장악해 있다고 봐도 다 과언이 아니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운동권 정치 폐해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알아요. 네. 민주당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쳐내기가 힘든 거겠죠. 예. 그런데 그건 결국 국민들의 뜻에 맞게가 되는 거잖아요. 예. 이것을 취임 일성으로 할 얘기는 아니다 이 소리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비대위원장 수락 연설에서 비대위원장- 운동권을 때릴 거는 비대위원장 수락 연설은요. 나는 앞으로 윤석열 정부와 당정일체 문제, 그다음에 대통령실의 공천 문제, 그다음에 우리가 강서구청장 패배를 왜 하게 됐는지 나는 대통령한테 이렇게 국정운영 기조를 바꿔달라고 얘기하겠단 말이야. 예.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역시 한동훈이다 이런 얘기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 한동훈이었습니다. 제가 네. 봤을 때는. 아주 검사스러운 연설이었다고 보시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쳐놓은 울타리에서 단 한 걸음도 밖으로 나갈 수 없는 당정일체가 훨씬 강화된 네.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여당의 리더십도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만 지금 여권 지도부 교체가 7번째입니다. 네. 혹설로는 한동훈 다음도 있을 수 있다. 총선 전에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한 달짜리라고. 어, 왜냐하면 총선은 다가오고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답보 상태고 네. 그리고 수도권은 폭망이고 PK가 위험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준석 신당이 뜨잖아요. 같은 개혁신당인데 이 개혁신당이 떠서 제3지대의 세력을 상당히 확보하는 상황이 되면 네. 그런 상황까지 되면 TK도 불안한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안전할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로 선거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나올 거예요. 위상이 네. 계속 그렇지 하지 않을 것이다. 예.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국정운영 기조를 완전히 바꾸는 네. 지금까지 1년 6개월은 내가 잘못했는데 앞으로 내일 취임식 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3년 6개월은 이렇게 해서 바꾸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 뭐 이렇게 혹시 180도 바뀌어서 그렇게 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죠. 사람 안 변하거든요. 네. 예.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어떤 누구를 내세워서 대리로 그게 해결되지 않는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전 대표가 같이 윈윈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미 경쟁자가 된 거죠. 둘 중에 한 사람은 정치적 생명이 갈리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되는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띠도 같아요. 73년생, 85년생. 12년 차이어서 85년생 대표를 찍어내고 네. 73년생 대표를 비대위원장 시키면서 세대 교체라고 얘기하는 아이러니도 있습니다. 네. 네, 점점 젊어지고 있기는 한데 네. 그리고 여야 모두 당 대표 출신이 당을 떠났거나 떠나려고 하는 이 상황은 또 어떻게 읽고 계세요? 지금요, 그 정치가요, 근본적으로 그 양쪽의 극단적인 그 세력, 민주당은 개딸, 그 다음에 국민의힘은 태극기, 얘 뒷다리가 딱 잡혀 있어요. 그래서
한 목소리를 강요당합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목소리, 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 이 목소리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치다운 정치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국회는 항상 파행이고 상대가 얘기하면 옳은 얘기든 그런 얘기든 상관없이 진영에 따라서 딱 갈립니다. 이런 정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 정치에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네. 우리가 과거에 정치적 거목이었다고 얘기하는 YS나 DJ 같은 분들은 당내에 비주류가 목소리를 내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어느 정도 열어줬어요. 네. 한 30-40% 정도는. 그렇기 때문에 그 완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당내에서 비판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당내 민주주의를 하려고 하고 공정하게 하려고 하고 예. 그런 스스로의 자정 그 장치가 있었던 거죠. 근데 네. 그 자정 장치를 전부 다 없애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양쪽 당에서 둘 다 당대표 출신이 네.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 굉장히 이례적이긴 해요. 그렇습니다. 어느 선거 때보다 정말 그 내부 투쟁, 네. 그 내부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한 선거가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현실화 될 겁니다. 네. 이낙연 전 총리도 저는 아마도 신당을 창당할 걸로 이렇게 예상하고 계시고. 예. 마지막으로 요 질문 드릴게요. 이낙연 전 대표의 최측근이 네. 대장동 의혹 최초 제보자였다는 부분.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분이 저희 고향 선배입니다. 아, 네. 남 실장님. 네. 같은 뭐 그분이 용기를 내서 본인이 이제 스스로 밝혔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는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이 만약에 혼자서 했다고 얘기를 하셨죠. 예, 남평호 이제 실장 이분이 이제 밝혔는데요. 이걸로 인해서 상당히 이낙연 전 총리가 당에 남아 있기가 쉽지 않은 네. 이런 형국으로 갈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가속화시킨 게 아닌가. 이 상황까지 와버린 예. 거. 알겠습니다. 김철근 전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과 인터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복 많이 예. 받으세요. 예.